능천 신제 4화 폭증한 수련의 경지. 능검진의 몸이 심하게 떨리면서 대장간 전체에 핏빛을 뿜었다. 꼬박 하루 내내 그 상태가 계속됐다. 그렇게 비로소 단전 안에 무혼, 정멸천륜은 완성돼 안정되었다. 원형의 천륜이 능검진의 단전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이 무혼은 다른 무혼들에 견주어 보자면 매우 특이했다. 무혼의 전체적인 모습은 원형이었다. 정중앙에는 마치 현묘한 주문을 잉태하고 있는 듯한 둥근 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구 주위에는 거대한 용과 하늘의 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맴돌고 있었다. 원래의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법칙을 빚어 만도 정멸 진경을 만들었으니 이를 위해 천도의 속박을 깨트리고 윤회의 고통을 초월해야만 했다. 능검진의 눈빛이 그 시절을 되돌아보듯 아득해졌다. 그때의 회멸과 성진은 이미 각자의 무공을 지니고 신제의 자리에 오른 뒤여서 이 공법을 시도해볼 기회조차 없었지만 파괴된 무혼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내게 기존의 것을 깨트림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 만도 정멸 진경은 그야말로 제격이 아닌가. 능검진의 입가가 위로 올라가며 얼굴에 자신감이 흘렀다. 전생에 그의 만도 정멸 진경은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 멈춰 있었고 회멸과 성진 두 신제에겐 기상천외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능검진의 정멸천륜은 전 우주와 무한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끊임없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절세의 무혼이었다. 본래 무혼은 천지가 주는 것으로 인간은 평생토록 수행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지. 나는 비록 신계에서 살았지만 주어진 무혼이 너무나 약해 일반 사람만도 못했지. 창천에 굴복하기 싫었고 천명에 좌지우지 되기 싫었던 나는 천도의 속박을 깨트리리라고 맹세했었다. 마침내 그 수관을 이루겠구나. 능검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신에서 하늘까지 닿을 만한 저언이가 솟아올랐다. 성진, 회멸, 기다려라. 내가 정멸천년을 갖고 다시 신계로 돌아가는 그날 다시 머리를 조아리게 해주마. 신제의 스승, 그 존귀함과 위엄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다.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은 머나먼 두 세상을 뛰어넘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능검진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시 신계로 돌아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이제 겨우 일품의 백생무혼, 천도의 속박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련 경제를 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직 요수의 피가 5통 남아있으니 내 수련의 경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겠지? 능검진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만도 정멸 진경을 다시 시전하였고 정멸천륜을 계속해서 운용했다. 능검진은 마치 끝이 없는 동굴처럼 남은 5통의 요수의 피를 정멸천륜 무혼으로 모두 빨아들였으니 그 무게만 해도 대략 1000근이나 되었다. 정멸천륜 위에 있는 백색의 별은 3알 정도 붉어져 현란하게 빛을 뿜어냈다. 능검진의 수령 경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연원경 1중, 연원경 2중.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3일이 지나 있었고 수련의 경지는 연원경 3중까지 올라 있었다. 10통의 요수의 피는 다 소진된 지 오래였다. 능검진이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요수의 피가 더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군. 문 밖에서 갑자기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능검진이 밖으로 나가보니 능철심을 필두로 사람들이 10여 대의 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다. 수레 하나마다 2개의 통이 실려 있었다.
진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아버님, 설마 이게 다 요수의 피인가요? 능검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세어보니 수레가 15대, 요수의 피는 도합 30통이나 되었다. 능철심의 몸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었고 얼굴도 붉어져 있었지만 그는 씩 웃었다. 맞다. 이게 다 나랑 네 숙부와 백부님들이 3일 동안 사냥한. 응? 검진아, 너 벌써 수련의 경지가 회복되었느냐? 능철심은 크게 놀라 두 눈을 부릅뜨며 능검진을 바라보았다. 능검진은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님, 저 벌써 연원경 3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요수의 피가 더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연원경 3중? 대단하구나. 역시 이 능철심의 아들다워. 능철심의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윗옷을 벗은 채 허리에 동물 가죽을 두르고 있는 거대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거친 손바닥으로 능검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휴, 착한 녀석. 전에 족장님이 요수의 피로 네 수련의 경지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믿기지 않았다만 지금 보니 진짜구나. 이 녀석 집에서 얌전히 수행하고 있거라. 요수의 피는 네 아비랑 큰아버지한테 맡기거라. 이 거대한 중년 남성은 바로 능검진의 백부 능철산이었다. 능철산의 뒤에서 몸이 왜소한 둘째 숙부 능철소도 고개를 내밀었다. 능검진은 능철소의 어깨에 돌린 붕대를 보았다. 바로 능검진의 눈동자가 오그라들었다. 숙부님, 부상당하셨나요? 짐승한테 물리긴 했는데 별일 아니다. 능철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검진아, 바깥일은 전부 숙부랑 네 아버지랑 백부님에게 맡기고 수련에 매진하거라. 이 요수의 피를 옮겨다 주고 우리는 다시 사냥하러 가마. 혼란산맥 근처여서 요소들이 끝이 없구나. 선배들의 기대와 총애가 섞인 눈빛과 여기저기 다친 모습들을 보니 능검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이번 생의 집이구나. 아버님, 백부님, 숙부님, 안심하십시오. 절대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능검진은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계속해서 수행했다. 만도 정멸 진경을 시전하자 큰 통에 있는 요수의 피가 한 줄기씩 흘러 능검진에게 흡수되었다. 그렇게 한 달. 능씨 가문 전체가 나서서 요수의 피를 조달해 능검진에게 제공했다. 그 역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무려 100통이나 되는 요수의 피를 흡수하였다. 단전의 정멸천륜이 쿵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이품의 적색무온으로 변하였음은 물론 수령 경지는 정식으로 연원경 7중에 이르렀다. 방안. 그의 몸 주변으로 핏빛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마침내 능검진이 길게 탁한 기운을 뱉으며 두 눈을 떴다. 한 달 만에 연원경 7중으로 회복되었군. 내 생각보다 빠른데? 3개월 안에 반드시 진원경까지 도달할 기회가 있을 거다. 진원경까지 도달하면 원화가 생겨날 테니 그러면 단약을 제조하기 시작해야겠군. 그때가 되면 족장 어르신과 아버님들을 도와 수련의 경지를 올려드려야지. 머지않아 우리 능씨 가문이 천룡방을 밟고 일어나 이씨 가문을 모조리 죽여 복수를 이루리라.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급한 소리가 들려왔고 능검진의 마음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검진아, 빨리 나와봐. 큰일 났어. 능호? 익숙한 목소리였다. 능검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맹한 작은 똥보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로 둘째 작은아버지의 아들 능호. 어렸을 때부터 능검진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방문을 열고 나가 능검지는 온몸에 살이 가득 쪄서 고개 숙여 제 발가락도 보지 못하는 작은 뚱보 능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뚱뚱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능호는 턱까지 찬 숨을 몰아쉬었다. 몸에 있는 살이 떨렸다. 살찐 오른손으로 어디서 꺼냈는지 모를 금빛의 닭다리를 꺼내서 먹더니 곧 능호의 숨이 편안해졌다. 방금 사냥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철산백부님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 그리고 몇 명은 실려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뭐? 능검지는 깜짝 놀랐다. 한 달 동안 능씨 가문의 사냥조는 요수의 피를 운반할 때만 빼놓고 혼란산맥에서 사냥을 계속해왔다. 이런저런 부상은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인원을 잃거나 실려올 만큼 중상을 입은 이도 없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능검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실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봤어? 아니, 다만 뭔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너한테 알려주러 온 거야. 뚱뚱보 능호는 고개를 흔들다가 무언가 생각났는지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사냥조에서 둘째 백부님을 못 본 것 같아. 능검지는 저도 모르게 세 발자국이나 뒤로 물러났다. 안색은 창백하게 변한 채였다. 능호가 언급한 둘째 백부란 바로 능검진의 부친 능철심이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진원경 5중의 경지인데 능씨 가문에서 족장 어르신 다음 가는 강자인데 절대 무슨 일이 생겼을 리 없어. 절대로. 능검진은 심호흡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무겁게 물었다. 뚱보, 지금 사냥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마 족장 어르신 집안으로 가는 것 같았어. 능호는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다. 능검진의 몸이 순간 사라지는 듯 하더니 연원경 7중의 속도를 완전히 펼쳤다. 족장의 집에 도착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능검진은 공기 중에 충만한 피비린내를 맡았다. 족장의 별장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매우 답답했다. 어르신, 정씨 가문이 우리를 깔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끝장을 봅시다. 둘째 숙부님 능천소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백부인 능철산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장을 보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씨 가문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그런 한편 혼란산맥으로 사람을 보내서 철심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철산의 말이 맞다. 족장도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 모두 잘 들어라. 철심이 사라진 사실을 절대 검진이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철산, 가문의 방어 준비는 우리에게 맡기고 너는 몇 명을 선출해서 철심의 흔적을 찾으러.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철심을 데리고. 검진, 내가 어떻게 여기에? 말하는 사이에 능철산은 입구에 서 있는 능검진을 발견하곤 당황하여 말했다. 모두가 놀라 입구를 바라보았다. 능검진이 안으로 걸어왔다. 땅에 뉘어져 있는 세 구의 시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모두들. 큰 전투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능검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백부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검진아, 아무 일도. 능철산은 말을 고르다 능검진의 눈빛에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능검진은 재차 물었다. 백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씨 가문이다. 능철산은 감히 능검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말했다. 그는 온몸이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지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역시나 한 달 동안 정씨 가문은 계속해서 능씨 가문의 복수만을 생각했다.
그저 능정남의 실력이 껄끄러워 정씨 가문은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있던 차였다. 그러다 마침 혼란산맥의 사냥조에게 함정을 놓아 타격을 준 것이었다. 이번 전투에서 5명의 능씨 가문 사람이 다쳤다. 능철소는 왼팔이 잘렸고 거의 죽을 뻔했다. 게다가 능검진에 붙인 능철심은 능철상과 함께 뒤에 남아 후퇴를 엄호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정씨 가문에서는 좋기 100여 명 정도가 달려들었단다. 그 혼란 속에서 다른 2명의 시신은 가져오지도 못했지. 능철사는 자책하며 말했다. 검진아, 백부의 실력이 부족해서 네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못했구나. 능철소는 애써 밝게 말했다. 검진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는 운이 좋아서 하늘이 돕는 자니까 분명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검진아, 너는 너무 어려. 이번 일은 우리에게 맡겨라. 그래, 우리가 네 아버지 데리고 돌아오마. 모두가 한마디씩 거들며 말했다. 하지만 능검진은 그 말들을 듣지 못한 것처럼 2 손을 꽉 쥐고 흉악한 눈빛으로 엄청난 살기를 내뿜었다. 정씨 가문? 망할 정씨 가문.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와 가문 사람들에게 손을 쓰다니. 좋아, 아주 좋아.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 정씨 가문의 윗것 아랫것들 모두 이 세상에 온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이번 생에 아버지와 가문 사람들은 그의 영린이나 다름없었다. 정씨 가문은 먼저 파혼을 요구하더니 자신을 협박한 데다 가문 사람을 5명이나 죽이고 능철심의 생사도 불명하게 만들었다. 이 원한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었다. 이때 능검진의 몸 안에서 하늘을 뒤흔들 만큼 거센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으스스한 한기가 돌았고 좌중의 모든 사람이 매우 놀랐다. 하지만 그 한기는 빠르게 사라졌다.